혹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백화점 대형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섰던 기억, 연말 송년회 약속 때문에 쉴 틈 없이 전화를 돌리던 그 활기 넘치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의 연말은 어떤가요? 조용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한때 한국 경제를 움직이던 연말 축제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매출 급감을 겪고 있고 그중 3분의 1은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소비붐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의 연말 특수는 왜 사라진 걸까요? 그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현재의 연말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2020년대 들어 한국 소매시장은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지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 같은 오프라인 채널은 아예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장기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소상공인 리포트에서는 연간 매출이 소폭 감소한 반면 임대료, 인건비 등 지출을 크게 줄여야만 이익을 간신히 방어하는 패턴이 확인되었죠. 연말에도 뚜렷한 성수기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상황에 결정적인 충격을 가한 사건이 바로 2024년 말의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작년 비상계엄 사태 직후 3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송년회와 신년회를 일제히 강제 취소 통보했을 때 뷔페나 대형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은 예약금을 환불해 주느라 큰 타격을 입었죠. 이때 커뮤니티에는 예약 환불 문제로 분노하는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 보도에서는 당시 자영업자의 약 88%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한국의 연말 특수가 소멸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과거의 연말은 어땠을까요?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은 보너스 경제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었습니다. 12월이 되면 회사원들은 두둑한 연말 보너스를 받았고 이 돈은 곧바로 소비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죠. 이 시기, 유통가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주요 백화점들이 연간 매출 1조 원을 쉽게 넘나들었고 특히 11월과 12월의 매출 성과는 1년 농사의 결실을 좌우하는 핵심 구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백화점들은 12월이 되면 경쟁적으로 화려한 쇼윈도우 전시를 펼쳤는데 이는 단순히 예쁜 볼거리가 아니라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 심리 전쟁의 선봉이었어요. 당시 연말 보너스를 받은 회사원 최 부장이 가족 몰래 120만 원짜리 최신 게임 콘솔을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백화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뿌듯해하던 기억처럼 과거에는 연말에 큰 소비가 허용되는 낭만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연말은 단순한 마케팅 기간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흥과 나눔이 폭발하던 사회적 축제였던 겁니다. 주말마다 매장은 사은 행사와 경품 이벤트에 맞춰 밀려드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전통시장이나 번화가 상권 역시 모임 수요로 12월 매출이 다른 달보다 훨씬 높았죠. 하지만 이 축제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서서히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 송년 문화와 연말 선물 경제의 위축이 그 첫 번째 그림자인데요. 과거에는 연말이 되면 법인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회식과 거래처 접대가 잦았고 이 과정에서 외식업, 유흥업, 숙박업이 막대한 특수를 누렸죠. 직장인들도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으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고가 선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이후로는 이런 큰 소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위축되었고 많은 기업이 송년회를 아예 없애거나 소규모 팀 단위의 간소한 식사로 대체했거든요. 이제는 직장인 김 과장이 팀 회식 공지에서 1인당 회식비 3만 5천 원 엄수, 2차 금지, 술 대신 하이볼 한 잔 이내라는 내부 지침을 받고 모바일 커뮤니티에 이게 송년회냐 그냥 벌칙 수행이지 라고 푸념하는 글이 올라오는 현실입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회사 분위기와 내부 지침으로 소비가 통제되고 있는 거죠. 더 마음 아픈 건 나눔의 미덕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연말 보너스를 받은 직후
의미 있는 기부를 하는 문화가 있었고 연말 집중 모금액은 늘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과 기부단체 자료를 보면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으로 연말 집중 모금액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말 특수 실종은 단순히 물건을 덜 사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훈훈한 정서까지 얼어붙게 만든 셈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현재 한국 소매 시장의 성장률은 1%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연말 성수기 효과는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가뭄 속의 신기루와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데이터를 보면 연간 매출은 줄었지만 임대료, 인건비 등 지출을 4% 이상 줄여서 간신히 버티는 비용 절감형 생존 패턴이 뚜렷합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총알 자체가 없다는 뜻이죠. 이 모든 사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세 가지 짐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먹구름입니다. 이 삼중고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과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어요. 주부 박 씨가 마트에서 연말 가족 파티용 소고기를 집었다가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놀라 차라리 밀키트를 사서 집에서 조용히 먹자며 고기를 다시 내려놓는 모습이 바로 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외식이나 파티가 사치로 느껴지는 극심한 체감 물가 앞에서 사람들은 외식 대신 집밥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필수재나 가성비 좋은 자체 브랜드 상품 그리고 중고 거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대신 옷이나 가구, 여행 같은 비필수 지출은 확 줄이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도 최대한 효율을 따지는 현명한 소비자가 된 거죠. 유통 리포트에서는 이 소매 성장률 둔화를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은 사회적 문화와 가치관의 급변이라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워라밸 문화는 과거의 연말 모임 수요를 근본적으로 소멸시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회식은 줄고 소규모 팀 식사로 대체되거나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리서치나 취업 포털의 조사를 보면 2030 세대가 연말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80% 이상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꼽았고 회사 주도형의 의무적인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인식되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압도적이었죠. 개인의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심리적 거리두기가 연말 모임에까지 영향을 미쳐 특수 소비가 의무가 아닌 선택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 짐은 소비 행태와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연말 특수가 오프라인 대형 세일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소비의 중심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이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대형 기획전과 라이브 커머스를 연달아 진행하며 연말 소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모여서 즐기는 전통적인 연말 모임 업종 대신 집에서 가족이나 소수 지인과 조용히 온라인 콘텐츠를 즐기는 개인화된 연말을 선호하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의 파국적인 그림자는 로컬 상권에 가장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대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은 살아남거나 영역을 확장했지만 지방 관광지나 골목 상권은 다릅니다. 지역별 자영업 폐업률 통계를 보면 작년 말 이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지역의 폐업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암울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방 관광지의 연말 예약 취소율이 40% 이상에 달하며 전국 불안 이후 외국인 관광객 예약까지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역 상인의 비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외곽에서 1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연말 예약 영건을 확인한 뒤 작년 말 이후 주변 가게 3곳이 문을 닫았다며 폐업 공고문을 떼었다 붙였다 망설이는 모습처럼 로컬 상권의 붕괴는 숫자가 아닌 이웃의 생계 문제가 된 겁니다. 연말 특수 실종이 단순히 경기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격차와 소상공인 붕괴라는 사회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쇼핑 시즌이 연중 최대의 성수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도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말 소매 매출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소비 속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 양극화입니다. 컨설팅사 분석에 따르면 신용 연체율 상승과 소비 심리 악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연말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의 명품과 고가품 소비는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명품 매장은 줄을 서는데 생필품 코너의 소비자는 가격표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미국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즉, 미국의 연말 특수는 여전히 강하지만 소비 양극화라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또 다른 형태의 특수를 보여줍니다. 장기간의 엔저와 임금 정체, 고물가 속에서 자국민들의 소비는 완전히 절약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가계조사를 보면 필수 지출 외에는 교양 오락, 식료품 등의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뚜렷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요 백화점의 귀금속, 보석류 매출은 코로나 이전 대비 36.8%나 폭증했습니다. 이 매출을 끌어올린 주역은 바로 엔저를 등에 업은 외국인 관광객, 즉 인바운드 특수입니다. 일본 도쿄 긴자의 명품 매장에는 엔저 특수로 중국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보석을 구매하는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 바로 그 아래층의 일본인들은 백엔숍에서 생필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장면이 이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국민은 가격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져 10%만 비싸져도 구매를 망설이지만, 외국인들이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명품을 쓸어 담으면서 일본의 연말 유통 구조는 내수 절약과 외수 호황이 엇갈리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릴레이 소비 촉진 전략을 펼치고 숙박 쿠폰 수백만 장과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며 지역 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려고 했죠. 유통 및 이커머스 업계는 대규모 할인전과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한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백화점은 체험과 문화를 강조하는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 회복 시도에도 냉정한 평가가 뒤따릅니다. 한국은행과 연구기관의 분석을 보면 정부의 소비 진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나 쿠폰의 혜택이 수도권 대형 유통과 이커머스에 집중되어 지역 내 소비 회복 속도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커뮤니티에 정부의 숙박 쿠폰이 동네 민박이나 작은 식당에서는 쓸 수도 없고, 대기업 계열 호텔이나 온라인 대형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비판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는 것처럼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소상공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결국 정부와 대기업의 마케팅 전선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빛과 그림자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보너스 시즌이라는 일시적인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경고장입니다. 자영업자와 기업은 과거에 화려했던 연말 모임 수요에 기대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몰려가고 집에서 소소하게 즐기려거나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전환과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쿠폰을 뿌리는 것을 넘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캠페인과 로컬 소비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현명한 소비를 통해 공동체를 지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연말 소비 구조는 이미 완전히 변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